네, 안녕하세요. 전기회로 동영상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2학기 때도 찍을 줄은 몰랐네요. 2학기도 코로나가 나아지지 않아서 동영상을 계속해서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2학기 전기회로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웬만하면 직류 회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시간을 조금 주려고 해요. 직류 회로가 일단은 눈에 잘 들어와야지 뒷부분도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거여서 기초를 잘 해두어야지 뭘 할 수가 있어요. 뒤에 뭐 교류를 한다거나 뭐 자기장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는 것은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직류를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높이는 것을 2학기 수업 목표로 선생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뭐 하나 많아요. 이해가 안 돼요. 진도를 나가지 않고 직류에서만 진도를 일단 나가면서 2학기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되면은 뭐 뒤에 내용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거를 1학기 동안 배웠어요.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좀 잘 따라와 주는 것 같아가지고 잘했습니다. 기말고사도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 되게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1학기 때 목표로 했던 건 여러분이 전기에 조금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전기적인 용어 같은 것들, 뭐 전화, 전류, 전이차, 뭐 전지 이런 것들 이름 다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목표였는데 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용어들을 구분하고 뭔지를 알아야지 선생님이 설명을 이해하고 들을 수가 있으니까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뭐 기억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복습하고 2학기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시간이니까 조금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했었던 건 전하였어요. 전하는 전기 에너지를 띠는 것을 우리가 전하라고 표현을 했었죠. 보통 원자가 있으면 원자 핵에 이제 양성자가 있었고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었죠. 근데 보통 양성자랑 전자의 수가 같아서 중성을 띠고 있는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속박이 약해서 전자가 그냥 알아서 튕겨져 나가는 건 아니고 전자가 원자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자유전자라는 게 존재했었어요. 이런 거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다. 그냥 자유전자라는 게 있다라고만 설명을 했지. 자유전자가 있었고 이런 건 이제 도체에서 존재했었고 무도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마찰을 만들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전자를 밖으로 내보내서 전자의 수와 양성자의 수를 다르게 만들어서 그 불균형에 의해서 서로 작용하는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전기가 뛴다고 표현을 했었고 그 전기가 뛰는 것을 우리가 전하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도체는 자유전자가 있었고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없어요.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마찰을 사용해서 열이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양성자가 많으니까 양전하를 띠겠죠. 반대로 이 전자를 받게 된다면 전자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음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띠는 것을 전하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하가 있으면 전하끼리는 서로 힘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그 힘을 설명한 게 쿨롱의 법칙이었어요. 음전하랑 양전하는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만나려고 하는 특징인 인력이 작용한다고 했었고 같은 극성을 갖는다면 서로 만나서 중립이 될 수 없으니까 서로 밀어내려는冲력이 작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작용하는 것에 의해서 만약에 전하가 이동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전하의 이동을 전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림 항상 그려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건 모르겠고 어쨌든 대답은 잘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거라도 잘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정기적인 위치라고 해서 전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했고 요 위치 차이를 전위 차이라고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위 차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썼네. 근데 이 전위차라는 용어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전압이라고 표현한다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전위차가 존재할 때 전하가 있다면
전하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공과 같다고 했어요.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면 전하가 이동한 거죠. 이 이동한 걸 우리는 전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전류. 맞죠? 그래서 이런 용어 같은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전하가 이동한 걸 전류라고 부른다고 했고 1초당 전하가 얼만큼 이동했냐를 의미하는 게 암페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전류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1, 2단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고 2단원 이제 중간 부분 가서 구체적으로 직류,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즉 전하가 이동할 때는 전선을 타고 이동을 하겠죠. 전선은 다시 말해서 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도체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할 때 도체에는 저항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어요.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를 저항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즉 어떤 도체에서는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어떤 도체에서는 전류가 조금 적게 흐르더라 했을 때 둘 도체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라는 애가 존재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정의한 게 저항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모든 물체에는 저항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저항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해서 직류회로에서는 저항을 구체적으로 다뤄봤었죠. 저항의 연결 방법을 통해서 전류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항을 옆으로 이어놓은 것을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옆으로 연결해 놓은 건 아니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로 하면 저항 두 개가 마디 하나를 공유했을 때를 직렬 연결이라고 했었고 저항 두 개가 마디 두 개를 공유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병렬 연결이라고 한다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저항의 기호는 이렇게 산 3개를 그려서 우리가 저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디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을 마디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마디가 2군데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이차가 존재해야 하니까 당연히 마디는 2개 이상이 존재해요. 전기에서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마디인데 마디의 특징은 마디를 공유하면 같은 전위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저항 2개를 이렇게 연결한 방법 이 방법을 직렬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직렬 연결 즉 저항이 2개인데 마디 하나를 공유하고 있죠. 이런 연결을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은 마디 2개를 공유하는 방법을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연결된다면 저항 2개는 일단 마디가 이렇게 갖고 있지만 서로 마디가 같죠?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되면 마디는 같습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마디 2개를 공유하고 있는 방법을 우리는 병렬 연결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병렬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마디가 같으면 전위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이쪽 마디는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이차가 이 저항과 이 저항의 전이차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렬 연결의 특징은 전압이 같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렬 연결이나 병렬 연결의 특징들 있었는데 그런 짜잘한 설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다시 복습하면서 설명할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직렬 연결에 이제 우리는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직렬 연결의 합성 저항은 모든 저항을 다 더해주면 우리가 직렬 연결의 합성 저항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합성 저항을 구하려면 우리가 역수를 취해서 구했었죠. 역수를 취해서 우리가
다 더하면 합성저항의 역수값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었고, 합성저항을 구하려면 또 역수를 다시 역수를 취해서 원래 저항값으로 바꿔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꾸면 장점이 뭐냐면 회로를 해석할 때 있어서 저항이 두 개 있는 것보다 일단 저항의 개수가 적어질수록 우리가 회로가 간단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저항 100개 있는 것보다 저항 1개 있는 게 생각했을 때 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 저항 값을 구하면 우리는 저항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저항 하나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저항 하나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항 두 개가 아니라 저항 한 개를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저항 한 개짜리 합성 저항 값을 갖는 저항 한 개짜리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렬 연결도 합성 저항 값을 계산하게 된다면 저항 두 개가 연결된 게 아니라 합성 저항 값을 갖는 저항 한 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 두 개짜리를 저항 한 개짜리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랑 같다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등가 저항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 등가 저항으로 바꿔서 회로를 간단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해석하기 더 편하겠죠. 그러면 회로를 하나 등가 저항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직렬과 병렬이 섞인 회로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회로를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마디가 뭔지를 먼저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디. 일단 요 저항의 마디는 이쪽에 하나 있죠. 이쪽에 마디가 있고 얘도 마디가 여기 있고 이 6옴짜리 저항에도 마디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위에 3옴짜리랑 6옴짜리는 마디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디를 공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지에 마디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쪽에 마디가 다 공유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랑 마디가 이렇게 공유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마디가 3개가 있는데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디가 공유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쪽도 마디가 이렇게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쪽 마디랑 이쪽 마디가 있어요. 그럼 요 저항 두 개는 마디 두 개를 공유하고 있죠. 마디 두 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병렬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옴짜리랑 6옴짜리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3개짜리 중에서 얘도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한 개를 공유하고 있어요. 뭐냐면 얘는 공유 안 하고 있잖아요. 병렬 연결의 정의는 마디 두 개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병렬 연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얘는 마디를 하나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병렬 연결이 아니에요. 병렬 연결된 건 3옴짜리랑 6옴짜리만 병렬로 연결된 것을 좀 정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 합성 저항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병렬 연결된 합성 저항값을 계산을 했을 때 뭐라 할까? RP라고 할게요. RP는 역수를 취해야 한다고 했죠. 병렬 연결 합성 저항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해가지고 병렬 연결된 합성 저항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을 분모로 통분을 하면 3분의 1은 6분의 2가 되고 이런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죠. 6분의 3이 되고 약분을 하면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RP분의 1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합성저항값 RP는 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저항이 두 개 있을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RP값 바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래에는 저항 두 개 값을 더하고 6이죠, 6. 위에는 저항 두 개 값을 곱하면 계산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9분의 18이니까 똑같이 이용 나눈다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개 있을 때만 한정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저항 두 개짜리를 2옴짜리 저항 하나 등가 저항이 있다고 우리가 회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저항 두 개짜리를 저항 하나인 등가 저항 하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가 어떻게 바뀌냐면 2옴짜리랑 등가저항 RP는 2옴짜리 하나랑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항 3개짜리 중에서 저항 2개짜리 회로로 바뀌었어요. 그럼 회로가 더 간단해졌죠. 근데 여기 봤더니 지금 마디 하나를 저항 2개가 공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2옴짜리 저항이랑 지금 직렬로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2개짜리 회로도 우리가 직렬 연결됐으니까 합성저항 값을 RS라고 한다면 그냥 약자 쓴 거예요. 시리즈가 직렬이어서 RS라고 한 거고 패러렐이 병렬이어서 RT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니까 합성저항 값이 4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회로도 바꿀 수가 있죠. 2개짜리가 아니라 저항 하나짜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4옴짜리 저항 하나가 있는 회로로 간단하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4옴. 그럼 이렇게 해봤더니 처음에는 저항 3개가 있었던 회로에서 지금 우리가 직렬 연결된 것을 병렬 연결된 것을 등가저항으로 바꾸다 보니까 저항 하나와 전지 하나가 연결된 간단한 회로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은 복잡한 회로도 우리가 간단하게 바꿔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눈에 더 잘 들어오고 회로를 해석하기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